아버지가 딸을 위해 만든 순한 가글. 여기 이상하죠? 아니 잘한다 아주 잘. 형 다시. 형의 적성을 찾았어. 괜히 손가락 오버했잖아 지금. 아니야 해. Coming soon. 아버지가 딸을 위해 만든 순한 가글. 테라브레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 오직 몸에 좋은 천연 에센셜 오일만 잔뜩 들어있는 세계 최고의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 테라브레이스 형 요즘 담배 펴? 뭐 목소리가 왜 그래? 자 테라브레스에서 저희 입시양의 광고를 계속 해주셨어요. 지금 네. 광고 효과가 엄청나서 테라브레스가 어머님들이 제일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올리브영 4월 올리브영 픽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올영픽. 근데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올리브영을 안 가봐가지고 잘. 이게 올리브영에서 2년 연속 구강 청결제 제품 연속 1위를 달성을 했다. 4월에 올영픽 이게 뭐냐면은 4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 가서 테라브레스를 구매를 하시면 휴대용 테라브레스 가글팩 6개 세트를 공짜로 준다. 오. 창업주 만드신 분이 이제 입냄새가 딸이 입냄새가 심해서 네. 그 딸을 바꿀 수 없진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입냄새를 이제 없애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믿고 써야죠. 우리가. 맞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한번 쭉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시음을 해봤는데 알코올기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더라고요. 부담이 덜하고 그 은은하게 퍼지는 이 향기가 다른 어떤 시중에 있는 구강 청결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계속 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송을 저희 같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펜타킬 선생님과 제가 펜타하우스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같이 방송하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예. 서로 엄청 힘들었다고.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 지지난주 방송부터 저희가 지난 담배나 좀 끊으세요. 뭐 말도 못하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난달부터 테라브레스를 한 모금씩 착 빨고 방송을 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예,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 학원 갔다가 그리고 독서실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테라브레스 한 모금 짝짝짝 빨아주시면 아주 향긋한 입냄새로 향긋한 입냄새가 아니지? 향긋한 입냄새는 뭐야 도대체? 너의 입냄새 향긋해.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의생께서 네. 테라브레스 많이 써주시고. 저도 확실히 지난번 한번 시음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시음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이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한 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음식에 쓰는 말인데 수준이 있는 약간 뭐랄까 구강 청결제? 그동안에 쓰던 것들은 이렇게 입에 있는 어떤 건 좀 뭐랄까 싸하고 뜨거운 느낌이 나잖아요. 하고 나면. 근데 이거는 그거 없이 순하고 부드럽고 은은하게 해주는 게 확실히 쓰고 나면 느낌이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테라브레스 하나만 갖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입냄새 걱정은 확실히 없앨 수 있다. 테라브레스로 입안을 향기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테라브레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REPOS75님께서 3월 25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영어 학원 거부하는 중3 아들. 요거는 홍프로님께서 읽어주시죠. 학군지라 불리는 동네 중3 학생 아들입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고 유튜브 방송 책 모두 영어로 보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토플 성적은 늘 110점이 넘게 나오고 영어로 말하고 토론하고 책 읽는 스타일의 학원은 너무 즐겁게 잘 다녔는데 시험 위주의 문법, 어휘, 독해, 모의고사 이런 내용으로 빡세게 나가는 영어 학원은 한 달을 못 넘기고 힘들다고 다니기 싫다고 하네요. 중2 내신은 혼자 해도 시험 성적은 1개 정도 틀리는 정도였고 사실 중학교 내신이 걱정이 돼서 시험형 영어 학원을 다니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문법이 비교적 약하다는 걸 알기에 선뜻 동의하고 다니기로 한 거고요. 동네에 유명하다는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면 모두 탑반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휘몰아치는 숙제와 테스트에 정신줄 놓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얼굴을 하며 학원 다니기 싫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시작할 때도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레벨을 받고 다니기 시작한 학원을 2주 만에 때려쳤고요. 수학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요. 방학 내내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네. 중3 시작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고등 데뷔도 할 겸 다른 유명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3주 만에 또 불행한 얼굴로 영어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네요. 이미 다른 학원들도 레벨 테스트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다니기 싫다고 하였기에 이젠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어학원은 중3이 다닐 만한 곳이 아니기에 딱히 대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불행한 아들의 얼굴을 넘어가 학원을 그만 다니게 해야 할지 아니면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계속 다니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좀만 더 다녀보고 다시 얘기하지 않지만 영어학원 가는 날만 되면 말도 못 붙이게 까칠하게 구네요. 다른 분들의 현명한 의견 듣고 싶어서 별거 아닌 걸 장황하게 적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중학교 3학년 남학생 대치동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아마 대치동일 것 같은데. 대치동, 목동, 중계동 아니면 뭐 네, 다른 뭐 또 토플을 110점을 맞는다는 거 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참고로 토플이 120점 만점인데 110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미국에 대학 유학 갈 때도 웬만한 주립 때도 80에서 90점대를 네. 요구를 하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영어를 잘한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학생 때 네. 이제 강남 동네 어학원 다니잖아요. 그때 원어민 강사들 있잖아요. 뭐 캐나다, 미국, 호주 온 사람들 또 자주 토플을 본대요. 이제 가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토플이나 보러 가볼까 하고 토플을 본대요. 몇 점 나오는 줄 아세요? 몇 점 나와요, 걔네들? 공부 안 하고 그냥 50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원어민이니까. 공부 안 하고 보면은 한 100 몇 점 나온대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우리 국어 능력 시험 치면 거의 꼴찌일 것 같은데. 박살나는데 우리. 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우리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문학, 비문학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해하는 걸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원어민보다 더 잘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영어 실력자고 중학교 3학년인데 뭐 방송이든 유튜브든 책이든 다 영어로 보는 게 더 편한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하이 존, 하이 타미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회화하는 학원은 되게 즐겁게 다녔나 봐요, 아이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데 시험 위주의 학원 막 무슨 뭐 독해 연습하고 문제 풀고 단어 외우게 시키고 뭐 문법 외우게 시키고 그런 학원만 갔다 하면 얼굴이 막 흑빛이 돼가지고 저는 다 이해하고 네. 뭐 이 아이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2-3주 만에 때려친다. 네. 공부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런 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로 토플에는 읽기, 리딩, 뭐 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뭐 이렇게 단순히 토익 같이 이렇게 정답 체크하는 수준 네. 아니에요. 읽기 리딩은 같은 겁니다. 아 선생님. 그렇군요. 예. 네. 리딩, 리스닝, 뭐 네. 스피킹, 라이팅. 급하게 얘기해요. 예. 유튜버니까 넘어갑시다. 예. 다음 말실수 한번 해봐. 내가 다 꽃을 잡나 진짜. 이런 아이들 예. 종종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습성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예.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어디 가나 이 사회라는 거는 참 재밌습니다. 예컨대 두 분이 축구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침에 조기 축구를 나갑니다. 두 분이 잘 차요. 그럼 대우가 어떻겠습니까? 뭐 난리 나죠. 알겠죠. 맨날 가면 해장국 사주시고 형님들이. 가면은 예. 사람들의 말투, 행동, 표정, 뭐 친절도가 호나우드급입니다. 아 그- 그렇지. 그- 거기서는 내가 호나우드지. 메시고. 그지? 그리고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다가 오히려 쉬라 그래. 야, 그래서 쉬어라. 왜냐면 이제 오늘 오후에 다른 동네 오기로 했는데 네가 있어 이기니까 넌 꼭 쉬어.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회비 냈어? 그쵸? 그리고 회비 체크. 잘하는 사람이 그늘에서 쉴 동안 네. 저거 그리라고. 아. 여기 운동장에 흰선 야야 페널티킥 라인 똑바로 좀 그려.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면 조기 축구가 그래서 예를- 하시는 건 예를- 아닌데. 예를 예를 들면, 들면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대우가 교육 현장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 물론 뭐 이렇게 적나라하진 않지만 선생님의 말투, 행동, 표정, 친구들의 어떤 친구도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그거에 맞게 아이들도 다 알고 사람인지라 그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조교 선생님도 알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물어보면 조교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공부 못하는 애가 물어보면은 귀뚱으로 안 듣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네요. 그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도 조교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 이상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저는 봤기 그렇지 때문에 않습니다. 저는 저 설명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상한 질문 없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질문 끝까지 다 받아드리고 솔직히 뭐 이상한 질문도 있죠. 근데 있는데 다 친절하게 다. 이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야 가서 수탁 좀 더 보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르쳐 보면은 이렇게 외국에 살았거나 예. 영어가 출중한 아이들이 이제 문법 수업에 들어오잖아요. 네, 죽지. 얼굴이 지금 여기 나왔던 세상 가장 불행한 얼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거든.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나는 호나우돈데 나. 호나우드였는데 갑자기 나보고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 맞네 그 느낌이네. 그 느낌이에요 딱. 그럼 거기서 응? 야, 물떡으라고 그러고 호나우돈데. 야 좀 가서 쉬는 시간에 음료수 사오라고. 어. 근데 그러면 그 동안에 내가 내 동네에서 호나우지만 여기선 내가 벤치구나. 그거 인정을 하고 그래 여기 룰대로 열심히 배워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사실 그럴 수 있네. 어른도 잘 안 됩니다. 네, 어른도 이런 식으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도 알고 있고 한데. 알고 있죠. 예, 이런 자기가 보기에 약간 사소하고 시시한 것들을 자꾸 시키니까 그런 느낌이군요. 그리고 빈정상하는 거예요. 아, 또 하나 딱 봐도 홍프로보다 내가 영어 토플 점수가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 이 정도면 웬만한 영어 선생님보다 토론은 높을 잘하거든. 거예요. 학원 선생님보다. 웬만한 선생님보다 더 저는 높은데. 대부분 높을 거야. 나는 호나우돈데 지는 나보다 축구 못하게 생긴 게 뭐 자꾸 뭐 선글이라고 하고 벤치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빈정이 상한다. 아, 거기다가 숙제라 이런 것도 못 따라가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제가 복싱 선수할 때 네네네. 유도 하다가 복싱으로 전향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야, 그래서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나 봐요. 잘하겠지 했는데 웬걸 너무 못 따라오는 거야. 왜냐면은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유도를 열심히 했어도 복싱에 그 기본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유도에서는 나름 상비군 출신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아마추어들 정도밖에 안 되네. 네. 그거를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더라고. 힘들어합니다 어른들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구나. 저는 딱 이해가 그거라고 됩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도 좀만 참고 다녀보라고. 이것도 방법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을 낮춰야 돼. 레벨 테스트를 봐서 이 아이의 종합적인 영어 실력은 A반이 맞지만 지금 이 아이가 그 A반에서 A반에서 잠깐만. 학업적인 역량. 그러니까 한국말로 비유하면은 우리말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쓰는 건 너무 잘해. 근데 국어 시험 대비는 그동안 좀 덜했던 거야. 그럼 이제 가서 따라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게 힘든 거야. 그러면 좀 낮춰서. 차라리 레벨을 낮춰서. 낮춰버려라. 그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네. 이 어머님은 지금 얘가 영어 잘하니까 레벨 테스트 보면 자꾸 하이 클래스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럴 거기서 필요가 없는 나오는 거예요. 숙제 양이나 이거 얘가 못 따라가는 거구나. 그거는 한국에서 사교육을 받은 거의 멋진데. 최고 집단의 양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같아도 A반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문법 문제 한 100문제 200문제 줄 겁니다. 그럼 저도 애들이 금방금방 풀 거예요. 왜? 그렇네. 7, 80% 알고 2, 30% 헷갈리니까.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는 게 진짜 지금 어떤 경우 봤냐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외국에 살았대. 네네. 토플도 잘 나온대. 영어가 더 편하대. 근데 제 문법 수업을 듣고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네. 선생님 오늘 설명한 거 다 이해되니?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너무 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동안 다르구나 이게. 그동안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완전히 담쌓고 지낸 거야. 문법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동사가 뭐예요? 자동사가 뭐예요? 오형식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런 아이는 하여튼 하이 레벨 반에 늘 필요가 없고 조금 차라리 좀 수준을 낮춰서 얘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문법이나 이런 이제 단어 암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원으로 보내라. 저는 과외도 저도 얼핏 보고 과외 좋다고 생각났어요. 봅니다. 예. 이 왜냐면 학생이 맞게. 자존심이 상하거든. 맞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라든지 과외나 뭐 그런 걸로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그 소위 말하는 시험 영어 그렇죠. 예. 대비를 좀 1대1로 맞춤형으로 준비하자. 애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어를 못하는 애는 아니니까. 오히려 조금만 더 그거만 딱 잡아주면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좋은 기본기가 얘기인 돼 것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펜타키 선생님 뭐 조언해 주실 거 있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또 다릅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아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영어하고. 아예? 예. 어. 일단은 이 아이가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플이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논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고 토론하고 영어로 된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어를 좋아하니까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지. 재밌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고 그래서 토플 성적도 올라가고. 그런데 뭐 제가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뭐 확신 이렇게 딱 단언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어 내신은 기본적으로 토론이 아니잖아요. 영어 내신 대비는 기본적으로. 그쵸. 예. 야 외워. 그쵸.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단 야 이 학교의 시험은 이런 거고 야 여기서 점 하나 찍냐 안 냐가 틀리고 맞고 점수가 감점되고 여기서 S 쓰고 안 쓰고 뭐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했던 영어와 실제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내신 대비 점수 그 학교 내신 대비용을 위한 점수 그쵸. 받기 위한 예. 그 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과제 양을 떠나서 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이제 토론하고 글 쓰고 막 예를 들어 이 아이한테 모의 유엔을 야 할 거야. 너 정도 영어 잘하는 애들이랑 모아서 모의 유엔을 할 거고 너는 북한이야. 근데 북한을 대표해서 영어를 하려면 이 정도를 공부를 해와야 돼. 전 다 한다고 봐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중3이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영어는 됐어요. 예. 저는 크게 할 필요 없다. 이 아이가 당장 수능을 쳐도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그냥 약속을 하세요. 너가 영어 내신 기간에는 엄마가 생각했을 때 영어 학원을 갔으면 좋겠어. 그 기간 때만 네가 싫어하는 그 공부를 그래도 내신 그것도 성적을 좋은 받으려면 방법이네요. 해야 돼. 네. 영어 내신 학교 내신 기간에만 영어 내신 학원을 좀 가지고 대신 너는 지금부터 수학을 할 거야. 그게 문제에 깔려 있었구나. 그러니까 영어는 이미 잘하잖아요. 그쵸. 어? 네. 그냥 자꾸 이렇게 영어를 자꾸 잘하는데 뭘 자꾸 보내려고 하세요. 자꾸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걱정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애가 시험 영어에 네. 아직 익숙하진 않으니까 만약에 내신을 또 심지어 학군지라고 하니까 네. 한두 군을 틀려서 뭐 3등급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리고 것 때문에 학군지면 걱정하시는 것 더요. 같아요. 학군지면 더 정시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요즘 분위기로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시로 가게 되면 어쨌든 영어가 지금 수능치면 1등급일 텐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큰 전혀 그림을 문제가 없다. 그려봐도. 그래서 수학, 자연계 갈 거면 과학, 네. 아니면 뭐 국어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거에 좀 공부를 시키는 게 거기에 차라리 더 낫지 포커스를 않나? 맞춰라. 대입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 사연 듣자마자 저는 그냥 과외 정도 가볍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붙이는 거 생각했고, 그리고 과외를 미국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영어를 워낙 뛰어난 친구인데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과목은 이 정도로 막 탑 클래스의 실력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역시 입시에선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또 좋아하는 과목 이외에도 학습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아들 있으면 미국 놀러 갈 때 편하겠네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